자, 대수센 442번 붙어볼 거야. 442번. 그새 잃어버렸어. 뻥치지 마. 들어오잖아. 자, 442번 볼게.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 로그까지는 끝났어? 로그까지 했어요. 지수함수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빨리빨리. 어서 오세요. 좀 열심히 해서. 이제 계산 돼? 자, y는 로그 ax, y는 로그 bx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 y는 1과 y는 2가 만나는 점을 각각 이 녀석이라고 하자. AB의 중점의 좌표가 4분의 9,1이고 AB 길이가 1 하고 나왔을 때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오케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점이야. 그리고 A점이랑 B점의 중점이 4분의 9,1 하고 나오고 선분 AB의 길이가 1 하고 나왔대. 그치? 자, 그럼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9니까 그치? 그리고 A점과 B점까지의 거리가 1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분의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분의 1이겠네. 그치? 그래서 2분의 1 더한 게 B점의 X좌표가 될 거야. 그래서 B점의 좌표는 2분의 1 더하니까 4분의 11,1 하고 될 거고 A점의 좌표는 2분의 1 빼니까 4분의 7,1 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런데 B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로그 B의 X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치? 그래서 대입해보면은 1은 로그 B의 4분의 11 하고 나와. 그치? 그래서 B가 4분의 1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얘는 y는 로그 a의 x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은 1은 로그 a의 4분의 7 그래서 a는 4분의 7 모양으로 나오겠네. 됐어? 자, 이제 CD 길이 구하래. CD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C점의 좌표부터 찾자. C점의 좌표는 y값이 2가 되는 값 찾아주면 돼. 그래서 2가 로그 a의 x 되는 x값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x는 뭐가 돼? a의 제곱하고 나올 거고. 자, D점의 좌표는 2가 로그 b의 x하고 나와서 x는 b의 제곱하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CD 길이는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 x좌표끼리 뺀 게 CD 길이가 되겠지. 그치? 합차 공식으로 b 플러스 a의 b 마이너스 a만 계산하면 되겠다. b 플러스 a 하면은 4분의 18 곱하기 b 빼기 a 하면은 4분의 4 하고 나올 거라고. 자, 아무튼 자, 계속 한번 해보면은 이 녀석이 그래서 1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9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 다음 460번으로 가자. 자, 460번 가니까 y는 마이너스 3 로그 x 곱하기 x 로그 3 더하기 2 곱하기 3 로그 100x가 x는 a에서 최대 b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x랑 3이랑 자리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쪼개져서 2 곱하기 3의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니까 얘는 2라서 또 쪼개주면은 3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로그 x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3의 로그 x를 치환할 거야.
자, 그럼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8t 모양으로 나올 거고 2차 함수의 최대차수 찾는 형태의 문제니까 글쎄? 최대값 찾는 문제니까 꼭지점 찾아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절반에 제곱하니까 81 마이너스 81 곱해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더하기 8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81 모양으로 나오고 그래서 t가 9일 때 최대값 81 나오네 라고 이랬는데 x가 몇일 때 최대가 나온지를 또 구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얘 대입할 거야. 3 로그 x가 9일 때니까 로그 x가 2일 때 그래서 x가 100일 때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463번 가면은 자 정의역이 x바 3분의 1부터 x가 9까지인 함수 y는 k에 9x에 2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최소값이 3 하고 나왔어. 그치?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야. 왜?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으니까 복잡해가지고 그치? 자 그래서 로그 취하면은 로그 y가 로그 k 곱하기 9x 전체 2 마이너스 로그 3의 x라서 로그 k 따로 빠져나오고 로그 9x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x라서 로그 k 더하기 2 마이너스 로그 3의 x 곱하기 요 녀석도 쪼개주자. 로그 9니까 2 플러스 로그 3의 x하고 미츠 3인 로그를 취한 거야. 맞지? 자 그렇게 됐어. 자 그래서 로그 3의 x가 연달아 나왔으니까 우리는 로그 3의 x를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그 3의 x가 t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새로운 범위 나와야 돼. x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9까지니까 로그 3의 x의 범위는 로그 3의 3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나와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어떤 형태?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t 곱하기 2 플러스 t 모양. 그치? 자 그래서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로그 3의 k 플러스 4 모양으로 나올 거고. 맞지? 오케이.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 뭐가 나왔대? 3 나왔대.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위로 블록인 형태의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 로그 3의 k 더하기 4라서 얘가 3 나오면 돼. 맞아? 맞아, 틀려. 어? 최소값이 3 나왔다잖아. 잠깐만. 최소값이구나. 미안. 자, 위로 블록인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꼭지점이 0, 저기로. 자, 걔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려주래. 자, 그러면은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를 가질 거고 t 대신에 2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최소값이 로그 3의 k가 나와. 맞아. 그치? 자, 요게 3이라는 건가 그럼? 최소값이 3이랬으니까? 맞아? 확실해? 아닌 것 같아. 그치? 왜? 이 최소값은 뭐의 최소값이야? y의 최소값이야. 그치? y값. 항상 최소값은 y값의 범위를 찾아준다면 y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요 함수, 2차 함수 형태는 어떤 녀석이야? 로그 3의 y 모양이잖아. 그치? 여기서는 최소값이 달라질 거라고. y가 3이니까 뭐가 최소값이 돼버릴 거야? 3 대입한 1이 최소값이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최소 요 녀석이 1이 될 거야. 그래서 k는 3 하고. 알겠어요? 치환했을 때, 특히 양변에 로그 치였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조심해줘야 돼. 자, 그 다음 75번.
자, 475번 가면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는 6,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 8 하고 나왔을 때 x랑 y가 알파 베타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자주 나오는 형태로 자, 두 번째 거를 변형시켜 볼 거야. 자,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 8하고 1번식이랑 비교해보니까 x 앞에 밑이랑 y 앞에 밑이 달라. 그지? 그래서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치환을 하든 어쩌든. 그지? 자, 그래서 밑변환을 쓸 겁니다. 어떻게 써줘? 앞에 거는 로그 밑이 2인 로그가 필요한 거니까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x 곱하기 자, 두 번째 것도 밑이 3인 로그가 필요한 거니까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y 걔가 8 나올 거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은 서로 역수관계네. 그치? 곱해서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가 8이네. 그래서 우리는 로그 2의 x를 ta로 로그 3의 y를 b로 치환하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a 더하기 b가 6이고 a 곱하기 b가 8이다로 바뀌겠네. 그치? 자, 그럼 두 개의 합과 곱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2, 4, 마마 했을 때 요 녀석의 두근이 a랑 b가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2면은 b가 3 거고 a가 4면은 b가 2면 되겠네. 자, 즉 로그 2의 x가 2면은 로그 3의 y가 4가 나와서 여기서는 x가 4고 y가 81 하고 나오는 형태. 자, 여기서는 로그 2의 x가 4가 나오고 로그 3의 y가 2가 나오는 거니까 x가 16, y가 9 나오는 형태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x가 y보다 더 크대. 그러니까 이 경우네. 그치?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5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다. 되시오. 자, 그 다음에 84번으로 가자. 84번. 84번 가보면 자, 484번에서 방정식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로그 x 더하기 k 더하기 6은 0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하고 나왔네. 자, k의 소수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 모양으로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 값은 무슨 값이야? x 값인 거지? 그치? 자, 이제 로그 x가 연달아 나왔으니까 우리는 로그 x를 치환해가지고 풀 겁니다. 자,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t 더하기 k 플러스 6은 0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1보다 크면 되는 거야? 아니네. 여기서는 x의 값이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은 t 값이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은 어떤 모양이 돼?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가 두 근이 되는 거지. 맞아. x 대신에 알파 대입한 거, x 대신에 베타 대입한 게 두 근이 될 거고. 자, 알파가 1보다 크니까 거기다 로그 치면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두 근이 양수일 조건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서로 다른 얘기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 어떻게 찾아줘? 첫 번째 판별식 조건 써주네. b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6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식은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
0보다 크거나 같아. 3, 5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K가 5보다 작거나 같거나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모양으로 나올 거고. 됐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해야 판별식 0보다 크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냥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잖아. 조건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조건 이용해서 합인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네. 두 근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자, 세 번째 두 근의 곱 조건 이용할 거야. 두 근의 곱 조건 이용하면은 K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요 세 개 공통범위 찾아주면은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모양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3. 되시오. 자, 그 다음 88번. 자, 이차함수 y는 fx 그래프랑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날 때 부등식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로그 3의 f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67이야? 아, 깜짝이야. 2, 5, 6, 7 이렇게 깜짝이야.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래서 로그 부등식 푸는 거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fx는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도 0보다 커야 돼. 알았어? 자, fx가 0보다 크다는 그 2차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지는 범위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고, 자, 요 녀석이 0보다 큰 거는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주는 거니까 x가 5보다 작다야. 알았지? 자, 그래서 두 개의 공통범위 찾아주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 요게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나오고 속에 있는 것끼리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로그 3에 어디? 5 맞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f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알았어? 자,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요거 나눠주 뭐요? 양변을 곱해주었을 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야. 왜? 얘는 0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치?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따져줘? fx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위에 그려지는 부분 찾아주면 돼. 그래가지고 어디 부분에서 위에 그려져? x가 2부터 7까지 해서 위에 그려지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또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 2부터 5까지. 그래서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는 3이랑 4 두 개 있겠다. 되시오. 그래서 fx 정확히 찾아서 하는 문제는 아니네. 그치? 자, 그 다음 489번 보니까 로그 2의 3x 플러스 3이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 하고 나왔을 때 양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진수 조건부터 3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고 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자, 근데 k는 양수였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만족시키는 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자, 그 상태에서 양변에 요 녀석 나눠줘 버리면은 뭐 나눠줘? 빼주면은 x제곱 플러스 다시 소의 것끼리 그냥 비교하면 되지. 자, 소의 것끼리 그냥 비교하면은 부동의 방향 안 바뀌고 넘겨주니까 x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k-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아. 작거나 같다야. 다행이다. 작거나 같다야.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2차 함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줄 건데 축이 몇이 나왔지? 2분의 3 나왔어. 맞아? 축이 2분의 3 나왔어. 자, 축이 2분의 3 나온 상태에서 x축 아래 그려지는 부분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니까. 그치? 이 안에 자연수요, 정수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려면 뭐랑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1이랑 2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그치? 3이랑 4는 밖에 있어야 되겠네. 맞아.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3이랑 4? 0이랑 3이. 그치? 자,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1 대입한 게 0보다 작고 0 대입한 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 맞아. 자, 그런데 이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정확히 1일 때 0이어도 돼, 안 돼? 되겠지? 그치? 자, 0일 때 0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맞아. 자,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했을 때 f에다가 0 대입한 건 0보다 커야 되고 f에다가 1 대입한 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0 대입하면 k-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1 대입하면은 크고 1 대입하면은 1-3 더하기 k-3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k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구나 하고 k의 범위 나오겠지. 알겠어요? 꼭 풀어야 돼. 듣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뭘요? 이거 설명하는 거.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할 겁니다. 삼각함수 개념부터 한번 해보자. 혜연이 삼각함수 개념 필요해? 필요해? 그럼 이거 듣고 계속 풀자. 안 돼요. 자, 삼각함수 개념 한번 쫙 설명 한번 해보고 대표 문제 좀 풀어보고 한번 해볼게. 이번 시간에. 자, 시작해보자. 자, 처음에 일반각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치? 자, 중학교 때랑 조금 다르게 각도를 정의를 할 겁니다. 중학교 때 각도는 뭐였지? 초등학교 때 배웠나? 각도? 두 선 있으면 이렇게 사이에 벌어진 거를 이제 각도기로 재가지고 우리가 나타냈었지. 그치? 자,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일반각 해가지고 각도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줄 거냐면 항상 시초선이라는 걸 줄 거야. 시초선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야. 알지? 시초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x축 양의 방향이야. 그래서 원점부터 시작해서. 자, 이 시초선에서 이제 요 원점 O라는 점을 기준으로 회전 반직선 하나를 회전을 시킬 겁니다. 알지? 그래서 회전된 그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줄 거야. 알지? 그래서 OP 반직선이 이제 동경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C초선부터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를 우리는 각도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알지? 자, 그래서 C초선에서 동경이 벌어진 정도인데 실제로 이 동경이 이렇게 위치해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경이 그냥 이렇게 온 건지 한 바퀴 돌아서 온 건지 두 바퀴 돌아서 온 건지 알아 몰라?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경만 보고 어떤 각도를 세타야 하고 바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뭘 표현해 줘야 돼? 몇 바퀴 돌아서 요게 이 동경을 위치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뒤에다가 뭘 더해줬냐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를 표시를 해줄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360n을 붙여준 게 이제 일반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360n 앞에 더해진 세타는 항상 우리는 0도부터 360도 사이 각도로 웬만하면 줄 거야. 알겠지? 자, 문제에 따라서 마이너스 180부터 180 사이로 주는 경우도 있긴 해. 그치? 그런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웬만하면은 세타를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도로 준 다음에 뒤에다가 360n을 더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각도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봤고, 자, 이제 뒤에 더해진 360n은 뭘 의미해? 이 n 값에 따라서 이 동경이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표현하는 거야.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만 표현하는 거니까 정확히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는 이 앞에 더해진 세타가 나타내 주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위치하는 지점이 달라져.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동경이 여기 위치했을 때를 우리는 1, 4분면의 가격이라고 하고, 자, 여기 위치했을 때를 2, 4분면, 여기 위치했을 때를 3, 4분면, 여기 위치했을 때를 4, 4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1, 4분면 각일 때는 세타의 범위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면 돼? 0도부터 90도. 이때는 세타가 90도부터 180도, 세타가 180부터 270, 세타가 270부터 360 사이면 되겠다고. 맞아. 글쎄, 어렵지 않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각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타가 앞으로, 야, 세타가 2, 4분면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타의 범위가 뭐라고? 90도부터 180 사이야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다고. 왜? 우리는 항상 각도 표시할 때 뭘 해줘야 돼? 일반각 표현을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등호 없이 90 플러스 360n부터 180 플러스 360n까지 하고 일반각 표현을 항상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책에 나와 있나? 책에 아이 그지 같은 놈들 안 나와 있어. 조금 책의 근처에다가 좀 적고 갈게. 알겠지? 78페이지 근처에다가 적어 놓을 거야. 포스트잇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만큼 길어. 혜원이 이 부분 설명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냥 가품을 설명해주셨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럼 그래프부터는 조금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풀고 있어. 이 부분 안 들어도 되면 풀고 있어. 자, 각의 대칭을 이용한 성질 좀 정리하고 갈게. 자, 6개 나와. 알겠지?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된 게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냐면은 자, 한 동경과 다른 동경이 똑같이 생겼더래. 그치? 자, 그런데 한 동경은 이만큼 와서 알파고 다른 동경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가지고 베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식은 뭐가 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도 나오네.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360 n 하고 나타내주면 된다고. 알았지? 쓸 때 밑에 한 칸 띄워놔. 알았지? 조금 이따 뭐 또 적을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하고 나왔어. 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만큼이 알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일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요 녀석도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져? 베타에서 알파 뺐을 때 180도 나오네.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360n 뒤에 꼭 붙여줘야 된다고. 알았어?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띄워놔 전부 다. 자, 3번.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동경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자, 각도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 알았어?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를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음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았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음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라서 여기 크기가 알파니까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 크기도 이제 결국 알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알파랑 베타 더한 게 360도 나오네.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n 붙여줄 거라고. 오케이. 자, 네 번째 y축 대칭. 자, 그럼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면은 어떻게 그려주는 거냐면은 한 동경이 이렇게 그려주면 다른 동경이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 나와 할 거라고. 그치? 그럼 크기가 알파고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 크기도 결국 알파 나와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게 180도 나오네.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360 n 붙여줄 거야. 그치? 자, 5번. y는 x 대칭. 자,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동경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가 되게. 그치? y는 x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 알파랑 여기 각도랑 같을 거야.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한 게 뭐 나와? 90도 나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360 n 더해줄 거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할 거야. 그럼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한 동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른 동경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가 되게. 알았어? 그러면은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도 알파가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70도 나오네.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360n 하고 만들어줄 거라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이번 시간에는 호도법 할 거야. 호도법. 자, 호도법은 뭘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냐. 각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각도를 표현하는 거는 30도, 60도, 90도, 180도 해서 도라는 특별한 단위가 붙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단위랑 다른 단위였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각도 표현법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그럼 60분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랑 단위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치? 특히나 도형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도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위는 각도 단위보다는 길이 단위가 많이 사용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길이 단위랑 60분법으로 표현된 이 각도 단위랑 달라가지고 서로 계산이 안 돼. 그치? 자, 그런데 길이랑 길이는 계산이 돼. 맞아? 길이랑 길이를 더하면 뭘 찾아줄 수 있어? 둘레를 찾아줄 수 있잖아. 길이랑 길이랑 곱하면 뭘 찾아줄 수 있어? 넓이를 찾아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길이끼리는 더하기 곱하기 했을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단 말이야. 하지만 그 길이랑 각도랑 더하거나 곱해서는 단위가 다르니까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각도 단위를 길이 단위로 바꿔주고 싶다 이 얘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호도법입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은 어떻게 생긴 게 호도법이냐?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단위 크기가 달라져. 잘 봐.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 이 각도를 1이라고 할 거야.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는 호의 길이가 몇일 때? 2일 때가 1라디안인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는 호의 길이가 3일 때가 1라디안일 거라고.
그지? 전부 다 닮음인 도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각도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지? 그래서 우리는 단위 원에서 생각해 볼 거야. 그지? 단위 원에서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면은 뭐라고 할 거라고?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2가 되면은 여기를 몇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겠어? 2라디안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뭐해? 여기 각도랑 호의 길이랑 항상 같은 값을 가져. 단위 원에서는. 맞아? 자, 그래서 이 호의 길이랑 각도랑 같아졌네.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해서 해서 호도법이야. 그치?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해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반원에서 살펴볼 거야. 자,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여기 각도가 180도인데 호의 길이가 몇이지? 전체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었잖아. 그래서 2파이야. 그게 반원이니까 파이 나올 거야. 그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몇 라디안이겠어? 파이 라디안이야. 오케이? 그래서 파이랑 180은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라디안 단위를 살짝 생략하고 파이는 180도야. 그래서 라디안 단위를 각도를 라디안 단위로 바꾸는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얘가. 그치? 오케이? 파이는 180이야. 파이가 그럼 정확히 숫자로 180이야? 아니야. 크기가 다르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대충 3.14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야. 그치? 그 파이가 180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참고로 1라디안은 57. 얼마 돼. 그치? 딱 나눠 떨어지잖아. 얘도 무리수야, 무리수. 그치? 1라디안은 57. 몇 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살짝 바꿔보면은 1라디안은 그래서 뭐가 돼?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고 1도는 뭐가 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외우지 말고 얘가 기본이 된다고. 파이는 180이야.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전부 다 라디안 표현으로 바꿔버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70도, 360도까지 바꿔볼 거야. 그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180이라고. 그래서 얘가 파이. 자, 그럼 90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2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90이 2분의 파이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럼 60도는 3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135도는 45도를 3배하면 돼. 그래서 4분의 3파이. 150도는 30도를 5배 하면 돼. 6분의 5파이. 오케이? 270도는 90도를 3배 하면 돼. 2분의 3파이. 360도는 180도를 2배 하면 돼. 2파이 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아까 적어놨던 거 요거 일반각 표현으로도 쓸 때 우리는 세타 플러스 360n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얘를 세타 플러스 2n 파이로도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오케이? 360도가 파이니까, 리파이니까. 그래서 얘도 뭐라고 써줄 수 있다고? 2n 파이하고 써줄 수 있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파이 플러스 2n 파이 하고 쓰면 돼. 그치? 그래서 얘는 라디안 표현으로 2n 파이. 그래서 얘는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 녀석은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2n 파이까지 표현이 될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라디안 표현으로 바꾼 이유는 뭐라 그랬어? 60분법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길이랑 얘들이랑 계산을 해서 의미가 있는 자료가 안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료 만들기 위해서 부채꼴에 호의 길이랑 넓이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 단위로 바꿔줬으니까 어떻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자,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 녀석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됐지? 자, 호의 길이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우리 알고 있는 호의 길이 공식 한번 써보자. 호의 길이 공식 뭐였지?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R에서 360분의 세타 하면 됐었지? 맞아? 그치? 자, 60분법을 이제 코드법으로 고칠 거야. 360이 뭐라고? 2파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2파이 약분돼 버리네. 그래서 L은 R 세타야. 됐어? 호의 길이랑 각도랑 곱하면은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랑 각도랑 곱하면은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여기 각도는 60분법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여야 돼.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 12고 중심각이 60도야. 그래서 두 개 곱해가지고 뭐 720이 바로 호의 길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60도를 뭘로 고쳐줘야 돼? 3분의 파이라는 호도법으로 고쳐줘야 돼. 그랬을 때 곱한 4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가 될 거야. 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넓이 구할 거야. 자,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하고 되겠네. 그치? 360이 뭐라고? 2파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니까 세타 약분해가지고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 맞지? 자, 거기서 r 세타가 뭐래? l이래.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 rl 하고 만들어져.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2분의 1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곱하면 넓이가 돼. 그치? 무슨 공식이랑 비슷해? 삼각형 공식이랑 비슷하네. 삼각형 넓이 찾는 공식이랑.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똑같네, 완전. 맞아. 마침 반지름이랑 원은 요 점에서 90도로 만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직각삼각형처럼 그냥 넓이 구해도 상관없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와버린다고. 알겠어요? 그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하자. 자, 대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567번.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영의 3, 4분면 네, 있는 걸 찾아주래. 그치? 자,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3, 4분면이니까 180도부터 270도 사이. 일반각 표현하면은 360n 더해줘야 돼. 그치? 자, 1번부터 보면은 420도래. 420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일반각 표현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치? 그래서 360이라는 거를 나눠줘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어디 보자. 360 한번 빼주니까 60 플러스 360 곱하기 1 모양이네. 그치?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60도만큼 더 갔다는 얘기야. 맞아? 요 60도가 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얘는 1사분면각이네. 그치? 라고 판단해줘. 자, 2번 870도는 360을 두 바퀴 돌리면 720도니까 거기다가 몇 더 해주면 돼? 720 해주니까 150 더 해주면 돼. 그치? 자, 그래가지고 얘가 2사분면각이다. 3번 1560 하고 나왔어. 1560은 360도만큼 몇 바퀴 돌릴까? 4바퀴 정도 돌려볼까? 그러니까 144도? 1440? 빼면 120도 되는 거니까 2사분면각이 나오고. 자, 4번 마이너스 750도야. 마이너스 750도는 360도만큼 거꾸로 두 바퀴 돌려. 그럼 마이너스 720도니까 마이너스 30이 더해지네. 그치? 자, 여기를 원래는 양수로 표현하는 게 좋긴 한데. 자, 이 상태로도 너네들 각도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무슨 얘기야? 거꾸로 두 바퀴를 돈 다음에 거꾸로 30도만큼 더 갔다고. 그치? 그러니까 4사분면각 되겠지. 자, 5번 마이너스 1610도 하면은 360도만큼 몇 바퀴 돌려? 마이너스 4바퀴 돌려보자. 그럼 마이너스 1440도 돼가지고 몇 도 나와? 빼면은 170? 맞지?
마이너스 170도. 자, 그러면은 뭐 360도만큼 5바퀴 돌린 다음에 그러면은 1800도 될 거니까 빼면은 190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190도라는 각도가 180도부터 270도 사이니까 얘는 3, 4분면 각이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지. 맞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유형 2번 보면은 570번 보니까 세타가 2,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세타가 2, 4분면 각이니까 세타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라고? 90도부터 180도 사이라고. 맞지? 그래서 90도부터 180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치?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일반각 표현해줘야 돼. 그래서 90 플러스 360n, 180 플러스 360n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이때는 뭐야? 정수야, 정수.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를 판단해주는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걸 찾아보자. 3분의 세타는 그럼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0 플러스 120n, 60 플러스 120n 하고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n이 0이면은 3분의 세타가 30부터 60 사이니까 몇 사? 1사분면각. 자, 두 번째 n이 1이면은 3분의 세타가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150부터 180. 자, 그러니까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자, 3번 n이 2 대입하면은 3분의 세타가 몇부터 몇까지 2 대입하니까 240도 해줘서 270부터 300 사이. 자, 그러니까 4사분면각 하고 숫자 3개만 대입해주면 돼. 왜 3개냐면은 3분의 세타니까. 알았지? 만약에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숫자 2개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4분의 세타 찾으라고 하면은 숫자 4개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4분의 세타 하잖아? 그럼 모든 사분면이 다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 나올 거야? 3분의 세타까지만 나올 거야. 2분의 세타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3분의 세타만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3번으로 가자. 60분법과 호도법 기억.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그치? 자,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뭐라고? 180도가 파이야 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거 가지고 그냥 비례식 쓰면 돼. 그치? 공식 쓰지 말고. 자, 그래서 1번부터 기억부터 보면 50도가 8분의 3파이네. 자, 따져보면은, 자, 50도일 때 라디안 표현이 x면은 180도일 때 라디안 표현이 파이니까 180x가 50파이면 돼. 그래서 x가 180분의 50파이. 그래서 약분하면은 18분의 5파이. 틀리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치? 자, 니은 150도야. 150도는 특수각이었어. 특수각 외우라고. 그치? 자,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그거에 5배 해주는 거니까 6분의 5파이. 맞는 얘기. 자, 디귿 165도 할 거야. 걔가 12분의 11파이네. 자, 그럼 반대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는 귀찮아. 비례식 써야 돼서. 그치? 근데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되게 쉽거든? 그치?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12분의 11파이는 12분의 11에다가 파이 대신에 180 대입하면 돼. 그런 다음에 약분해가지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12 약분해주면은 2, 30, 쓱쓱, 15, 165 맞는 얘기.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돼. 알았어? 자, 리을 240도야. 240도는 3분의 2파이네. 자, 3분의 파이가 몇이었어? 60도였어.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는 120도여야 돼. 그래서 안 돼. 그럼 240도는 뭐야? 3분의 4파이여야 되겠네. 그치? 자, 미음 4분의 7파이가 315도니. 자, 해보면은 4분의 7파이는 4분의 7 곱하기 180 해가지고 약분하면은 45 곱하면은 315 나오는 거 맞는 얘기. 그치?
자, 그 다음 비읍 5분의 4파이가 156도니 해보면은 5분의 4파이는 5분의 4 곱하기 180 하는 거니까 약분하면은 4 곱하기 36 하고 나와서 3, 4, 12, 6, 4, 24 144도네? 그래서 틀린 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 다음 유형 4번으로 가자. 유형 4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세타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자, 그러면은 아까 뭐 했어? 우리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일직선 위에 있을 때 그거 조건 적어놓고 갔었어. 그거 사용하는 거야. 그치? 자, 두 동경이 일치했으니까 똑같다는 얘기고 여기가 세타면은 요게 6세타라고.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공식이 만들어져? 6세타에서 세타 뺀 게 360도야. 그런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n 하고 곱해줄 거라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 범위가 호도법으로 나타내졌으니까 2n 파이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5세타가 2n 파이니까 세타는 5분의 2n 파이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고, 자, 세타 대신에 세타 대신에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세타가 되는 거 찾아볼 거야. 자, 그럼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5분의 2파이고 2 대입하면 5분의 4파이고 3 대입하면 5분의 6파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근데 세타의 범위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래? 0부터 파이 사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있겠네. 됐지? 구해주시면 되고. 자, 유형 5번 가자. 유형 5번. 마찬가지로 우리 정리해 놓은 문제네. 됐지?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래서 공식 외워도 좋고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다른 동경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5세타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크기도 세타가 될 테니까 두 개를 더해서 관계식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5세타 더하기 세타 한 개 180도가 돼. 그런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360n 하고. 자, 문제에서 세타는 0도부터 2분의 파이 사이랬으니까 호도법으로 나타내져 있네. 파이 더하기 2n 파이. 파이로 묶어줘서 2n 플러스 1파이.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6세타니까 나눠줘서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하고 돼서 n 대신에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할 거야.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6분의 파이, 2 대입하면은 2분의 파이, 3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은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자,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얘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세타가 6분의 파이 하고 찾아주면 되겠대. 자, 그 다음 유형 6번.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고 3분의 2파이니까 120도 3분의 2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A, 넓이를 B파이라고 얘기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한번 해보자. 자, 그럼 호의 길이가 4파이 나왔으니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R 세타하고 구해. R이 문제에서는 A랬고 세타가 3분의 2파이랬고 그 녀석 결과가 4파이 나왔댔어. 자, 그래서 파이 없애주고 넘겨주니까 A는 6 하고 나올 거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L로 구한다고. 그래서 2분의 1에 A가 6이고 L은 4파이야. 약분해서 곱해주니까 12파이 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B가 12 하고 나오겠다. 되시오. 쉽네. 그냥 공식에다만 그대로 대입하면 돼. 자, 7번.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무선의 길이가 9짜리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원뿔이 나와 있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무선의 길이가 9하고 나온 원뿔의 건널비를 찾을 거야. 자, 그래서 건널비 찾기 위해서 전개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3짜리야. 그치? 자, 그럼 호의 길이가 몇이야? 요 원의 둘레랑 같아. 그래가지고 6파이 하고 나올 거고. 맞지? 자,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 찾아야 돼. 자, 중학교 때는 넓이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각도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제 각도 안 구해도 상관없다고. 맞아?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 뭐야? 호의 길이만 알면은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L로 구하면 되고, 자, 이 녀석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9파이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27파이 더하기 9파이니까 36파이 하고 간단하게 계산. 썼었어? 썼으면은 이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거고. 수학책이 있었어? 그럼 수학책이 좋은 거고. 자, 8번 보자. 둘레 길이가 10짜리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래. 됐어? 자, 유형 8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이따 유형 8번 위에다가 적을 거 있으니까. 자, 일단 정석대로 풀어줄게. 둘레 길이가 10짜리래. 그래서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고 여기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럼 부채꼴의 둘레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게 둘레야. 그치? 그래서 2R 더하기 L이 둘레고 걔가 10 나왔어. 그러니까 L이 몇 나왔어? 10-2R 하고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L로 구할 거고 L이 이 녀석이랬으니까 대입하면은 2분의 1 R에 10-2R. 자, 그래서 2분의 R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5R 하고 나오고 이 참수의 최대값 찾으라는 얘기다.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꼭 지점 찾아줄 거야. 절반에 제곱하니까 4분의 25. 빼기 4분의 25는 마이너스 곱해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더하기 4분의 25.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 더하기 4분의 25. 그래서 R이 2분의 5일 때 최대 4분의 25 나오네. 자, 문제에서는 뭘 찾으래? 넓이가 최대일 때 R값 찾으래. 그래서 2분의 5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유형 8번 위에다가 뭘 적어 놓을 거냐면은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 혹은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나오는 중심각은 무조건 2야. 2도가 아니고 2라디안이야. 그치? 2라디안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쉽게 풀립니다. 자, 다 적었으면은 요 공식 가지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둘레가 10으로 일정한 상태야.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될 거래. 그럼 중심각이 무조건 뭘 거라고? 2라디안일 거라고. 중심각이 2라디안짜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뭐가 돼? R 세타 2R 나오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4R이 될 거고 걔가 10 나오는데 그래서 R이 2분의 5 끝하고. 오케이. 그치?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홀수범 포함해가지고 대표 문제 포함해서 홀수범 풀면서 안 되는 건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80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 삼각비 할 겁니다. 삼각비. 삼각비가 아니고 삼각함수. 삼각함수 얘기 좀 하고 갈 거야. 자,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어. 고등학교 때는 삼각비라고 안 하고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삼각비를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삼각비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자, 삼각비는 뭐가 삼각비였냐면은 밑변의 길이 높이 ABC라고 할까?
빗변의 길이 알려준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이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밑변을 끼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빗변의 길이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나왔던 게 삼각 B. 맞아? 왜? 또 삼각 B가 마음에 안 든다는 줄 알고. 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는 왜 도입이 됐냐면은 우리 각도도 지금 일반각 표현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 만들어졌어. 그치? 1사분면각이면은 우리는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예각이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90도가 넘어가는 각도, 18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는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삼각비를 새롭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 삼각형을 못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삼각비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할 거고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어디서 정의를 할 거냐면은 좌표 평면에서 정의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일사분면 각에 대한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자, 여기 각도 세타에 대해서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자,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각도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은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하고 정의가 돼. 그래서 자, 직각삼각형 만들어줬을 때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랑 똑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고 빗변분의 y 좌표로 정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길이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좌표로 정의가 됩니다. 삼각함수가. 오케이? 좌표로 정의가 돼. 그래서 빗변분의 y좌표, 빗변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좌표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제 190도가 넘어가는 각도, 2사분면의 각도에 대한 삼각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어. x, y라고 하고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사인 값은 빗변분의 y좌표,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x좌표,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가 될 거야. 그치? 자, 3, 4분면 각에 대해서도 사인을 빗변분의 y좌표, 코사인을 빗변분의 x좌표, 탄젠트를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를 해줄 거고 4, 4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사인을 빗변분의 y좌표, 코사인을 빗변분의 x좌표, 탄젠트를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를 해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분면에서 정의되는 방법은 똑같아. 알겠지? 사인은 무조건 빗변분의 y좌표, 코사인은 빗변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자, 그런데 길이가 아니고 좌표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사분면에서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맞아? 자, 그런데 2사분면에서는 x는 음수고 y가 양수야. 그치? 자,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가 돼. 그치?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이제 음수 값도 가질 수 있어. 오케이? 자, 이 녀석은 x도 음수고 y도 음수니까 음수, 탄젠트만 양수가 돼. 그치? 자, 얘는 x가 양수, y가 음수니까 음수, 양수, 음수해서 코사인만 양수가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모두 다 양수, 얘는 사인만 양수, 얘는 탄젠트만 양수, 얘는 코사인만 양수, 모두 다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해가지고 올, 사, 탄, 코 하고 외워주는 거야. 오케이? 그치? 정석이나 뭐 그런 데서는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얼싸안고 이렇게 써있어. 그치? 이렇게 올싸탄코 이렇게 외워줄 거야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자, 사분면에서 두 개의 삼각함수 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세 개가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여야 돼. 알겠지? 하나만 양수여야 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하기 전에 자, 우리 특수각 아까 했었지? 특수각에 대한 삼각 B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알겠지? 자, 중학교 때 외웠던 거 표 한번 떠올려 보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우리가 외웠었어. 좋지요. 자, 그럼 30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0도에서 사인 값 30도부터 하자. 30도에서 사인 값 몇인지 기억나니?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니까 1 하고 갔었지. 코사인은 어떻게 됐었지? 거꾸로 써줬었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2분의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하고 써줬었네. 탄젠트는 어떻게 써줬었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탄젠트는? 이제 알아. 알았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실제로 식에서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x분의 y 나오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 하면 돼. 0, 요거분의 요거 하면 돼. 루트 3분의 1, 요거분의 요거 하면 돼. 1, 요거분의 요거 하면 돼. 루트 3, 요거분의 요거 하면 되는데 분모가 0일 수 없으니까 탄젠트는 90도일 때 값이 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호도법으로 외워줄 겁니다. 30도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어? 참고로 자주 나오는 거 몇 개만 해보면 3분의 2 파이 120도야. 알았어? 120도일 때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나옵니다. 왜 120도는 몇 잡으면 각이랬어? 2, 4분면 각이랬어. 뭐만 양수? 사인만 양수. 그제? 그래서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 나와. 그제? 그리고 얘랑 얘랑 똑같아.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제? 대칭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120도만 외우면 돼. 일단. 그제? 자주 나오는 것만. 자, 그 다음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어.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다치지 말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방금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자,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무조건 몇 나와? 세타 값이 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 나와. 알았지? 무조건 1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이랑 코사인 제곱할 때 제곱 여기다 써주는 거 알지?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쓰는 거 아닌 거 알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야 돼. 알았지? 자, 사인이 얘고 코사인이 얘니까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이야. 그래서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r제곱이야.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1 나와 무조건. 알았지? 무조건 1 나옵니다. 되게 중요해. 제일 기본이 돼. 알았지? 삼각함수의 존재 이유.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얘 없으면 삼각함수 필요 없어. 아무 쓸데없는 거야. 진짜요? 저것만 없으면. 근데 있잖아. 어쩌겠어 있는데. 어떻게 없을 건데. 어떻게 청부살인업자라도 고용해? 삼각함수의 존재 이유, 시작과 끝. 알겠지? 노려보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뉴턴이 만든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모르면 뉴턴 욕하면 돼. 누가 만들었어? 몰라. 호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보다. 김호도 씨. 자, 문제로 들어갑시다. 문제로 들어가 보면 삼각함수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볼 거야. 이번이 6개밖에 안 돼요. 맞아. 자, 유형 9번부터 볼 거야. 유형 9번부터 봐주면. 키리파코스가 만들었대요. 뭐, 누군지 모르겠다. 삼각비의 원리를 기반으로 초면이다.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그만해. 그만해. 오일러. 방금 우주의 마음을 살짝 이해했어. 왜 이렇게 듣기 싫지? 알고 계셔야죠. 아, 그런가? 자, 보자. 원점과 점 P 6,-8이 있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윤서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세타는 항상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라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빗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빗변의 길이가 몇이 나와?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10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10분의 y 좌표 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빗변 길이분의 x 좌표 6 하면 된다고.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 x 좌표 분의 y 좌표 하면 된다고. 그치? 길이분의 길이 아니야. 좌표분의 좌표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되겠대.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5 사인 세타 빼기 5 코사인 세타 더하기 3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4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자, 유형 10번으로 가자. 유형 10번.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양수고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곱하면 음수 나왔을 때 이 세타는 몇 사분면각인가? 라고 얘기했네. 자, 그럼 사인이랑 코사인은 부호가 같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부호가 달라.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를 체크해주면은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양수면은 탄젠트는 음수돼. 이런 경우 있다고? 없다고. 그치? 그래서 음수, 양수밖에 만족 안 하겠네. 탄젠트가 양수니까 3, 4분면. 오케이? 좋아. 생각하면서 좀 하는데? 우주? 그럼 집에 가요. 뭐라고? 집에 갈까요? 저것만 아니면 잘하겠다. 자, 유형 1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왜냐면 귀찮거든. 그리고 쓰기 귀찮거든. 쓰기 귀찮은 게 제일 커, 요게. 자,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빼기 사인 세타분의 1 하고 나와 있어. 자, 윤석 간단히 한번 해볼 거야. 자, 간단히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뭐 사용하는 거냐면 이 공식 사용하라고. 그치? 탄젠트는 무조건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꾼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2일이라는 관계식 이용해서 윤석 해결해 줄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쓰기 귀찮으니까 1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할 거야. 그치? 더하기 코사인분의 1.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분의 1 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통분해 주니까 코사인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1 곱하기 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빼기 1 하고 나와서 분모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고, 자, 이 녀석은 합차 공식으로 해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빼기 1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아? 자, 전개하면은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빼기 1 하고 나오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한 게 1이니까 없어지겠다. 사인 코사인 약분돼서 2 하고 만들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귀찮아 하지만 않으면 어렵지 않게 풀려. 그치? 제발 어려워하지 마. 자, 유형 12번.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인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8하고 나왔을 때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하고 나와 있어. 자, 이 녀석 풀이 보면은 막 장황하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네 탄젠트가 어쩌고 저쩌고네 해가지고 풀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알지?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풀이 적어놔. 그림 가지고 풀 겁니다. 몇 사분면각이래? 3, 4분면각이래. 그러니까 좌표평에서 3, 4분면각 각도 표시해줘. 아무렇게나. 그지? 아무렇게나.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세트할 거라고. 오케이? 근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17분의 8이래. 그럼 뭐 분의 뭐가 코사인이야? 빗변분의 x 좌표가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빗변이 17이고 x 좌표가 마이너스 8이라고. 알지? 그럼 y 좌표는 뭐겠어?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되잖아. 그지? 17의 제곱에서
8의 제곱 빼면 몇이니? 100, 200, 9에서 64 빼니까 225? 그래서 15? 오케이. 그런데 3, 4분 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뭐? 15? 이렇게 하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가 17이고 밑변의 길이가 8인 거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한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아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던지. 이제? 자, 그렇게 나왔으니까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만 있으면 돼. 그럼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고? 빗변 분의 y 좌표고,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고 해가지고 역수치에서 더하면 되겠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7 더하기 15분의 8 해가지고 마이너스 1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3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아닌데? 2개 남았는데? 안 돼? 안 갈 건데? 왜? 승질나냐? 승질나냐? 표정이 조금 띠꺼웠는데? 자, 이 녀석을 알고 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해 보면은 1 플러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결국 2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라서 사인 제곱 더 곱하기 코사인 제곱만 알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6을 알고 있을 때 이 값 찾아주는 거는 양변 제곱하면 되겠다고. 왜 제곱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거든. 그치?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 나와서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2분의 1은 2 사인 코사인,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이구나. 제곱해줘서 2 더하기 16분의 1이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 되게 많이 나와. 삼각함수에서. 그치?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알려주면은 이런 거 더한 게 뭔지 뺀 게 뭔지 알고 있으면 곱한 게 뭔지 우리가 찾아줄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형태도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20번 유형 14번 보면은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0에 두근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두근이 됐대.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보자. 그럼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제대로 쓴 거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실제로 두 개 더하면은 2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나와. 맞지? 자,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근의 곱을 이용할 거야. 두근의 곱은 2분의 a 하고 나오고 그 녀석이 실제로 두 개 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거고.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 값 모르고 코사인 값만 알고 있으니까 이 사인 값을 코사인 값으로 바꿔줄 거야. 뭘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거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 됐슈? 자, 그래서 이 녀석 제곱하니까 2 곱하기 16분의 1 빼기 1이 바로 2분의 a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대표 유형 포함해서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자.